2000년 20살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지호, 민우와 인생 첫 야영을 계획했습니다. 맞아, 야영. 야, 저거 봐봐. 산신령 살겠어. 물이 깊어 물놀이 하기도 좋고 외진 곳이라 저희끼리 놀기 딱이었죠. 셋이서 신나게 계곡에 들어서는데 저거 뭐냐? 계곡 한쪽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등장해? 손에 길고 하얀 천을 쥐고 있었는데요. 천의 반대쪽 끝은 계곡 깊이 빠져 있었고 여자는 마치 천으로 낚시하는 것처럼 손에 쥔 천을 당겼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하던 제게 민우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며 말해줬어요. 지금 하는 거 넋건지기 같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물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건져 올리는 굿, 바로 넋건지기였습니다. 와, 처음 들었어. 저도 처음 들어봐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는 무당이었는데요. 쥐고 있는 하얀 천 끝에 고인이 쓰던 밥그릇이 매달려 있다고 했죠. 근데 이 그릇을 물에 빠뜨려 흔들며 한 맺힌 영혼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넋이 건져진 건 굿이 끝난 후 그릇을 열어봤을 때 머리카락이 들어있으면 익사자의 머리카락, 익사자의 넋이 건져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신기하다. 조용히 지켜보던 그때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오나? 으쌰! 뭔 일 생기겠다, 뭔 일 생겨. 진짜 왜 그래? 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귀신 낚시는 또 처음 들어보네. 지우가 느닷없이 무당을 도발하는 거예요. 괜찮아. 죄송합니다. 무당은 기운이 흐트러졌어! 하면서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지호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너 당장 집에 가. 넌 물에 들어가면 죽어. 아, 찜찜하네. 아줌마, 귀신 그런 거 무당이 돈 벌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뭔 귀신이야, 씨. 왜 그래? 무당은 다시 한번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 고 경고하고선 계곡을 떠났습니다. 귀신을 믿건 안 믿건 뭐 이런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혹시 지호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너무나 겁이 났죠. 야, 니네 쫄았냐?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안 죽으면 10,000원 콜? 콜? 그냥 집에 가져갈까? 너무 떼고 있는데 봐봐. 지호가 말릴 새도 없이 물에 뛰어들었어요. 아이고. 얘들아, 빨리 와! 엄청 시원해! 빨리 와! 어찌나 잘 노는지 뭐 걱정하던 저희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다행이네. 결국 저희는 지호의 성화에 못 이겨 이곳에서 야영하기로 했죠. 민우가 남은 짐을 가지러 차에 갔을 때였습니다. 야, 김지호, 그만 놀고 텐트 치는 거 좀 도우라고. 근데 대꾸도 없더라고요. 야, 김지호, 너 뭐 하냐고. 다시 지호를 부르며 돌아봤더니 강효정! 지호는 뭔가가 잡아끄는 듯 수면 위로 아래로 바둥대다 금세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지호야!
빠진 지호를 구하러 가던 그때 야 이현주 딱 보니까 속았네. 어때 내 연기? 얘도 지나치네. 꿀밤한테 맞아야 돼. 이건 꿀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맞아야 돼요. 그렇죠. 내 연기 어때? 지기실. 아 정신 나누나. 술 깜짝 놀랐잖아. 아이 뭐 너는 텐트도 못 쳐서 낑낑거리냐. 형이 해줄게. 따라와. 그런데 지호 뒤로 새까만 형체가 떠내려오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좀 이상했어요. 저게 뭐지? 검은 형체가 떠내려오는 방향이 물살의 반대 방향. 거슬러 올라오고 있네. 올라오고 있는 거야? 야, 지호야. 야, 김지호. 왜? 검은 형체에 대해 말하려는 순간 어디였지? 사라져버렸죠. 힘? 뭐가 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고 나니 금방 해지 무렵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낚시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입질이 온 건 지호 낚싯대. 지호는 한껏 신이나 낚싯대를 끌어올렸죠. 그런데 바늘엔 예상하지 못한 게 낚여 있었어요. 어른 손바닥만한 조금 큰 죽은 생선이었습니다. 죽은 생선이. 너 하필 건져도 죽은 걸 건지냐? 그러게. 우리 그냥 버리자. 에이, 야 버리긴 뭘 버려. 죽은 것도 생선이야. 야 가서 그 매운탕거리나 준비해. 금방 손질할게. 그걸로 큰일 나지. 얼마 후 생선 배를 가르던 지호가 정말 사색이 되어서 저를 불렀습니다. 야 애들아. 일로 와봐. 지호가 생선 머리에서 끄집어 올린 건 이 까맣고 긴 머리카락. 야 이게 머리카락이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또 얘가 장난치나 보다. 야 아무래도 너 왜 이런 장난까지 쓰냐. 제가 이제 억울하다고 막 화를 내면서 이거 자기가 한 게 아니래. 이제 그래가지고 보니까 걔가 머리가 좀 짧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자처럼 이제 여자 긴 생머리처럼 저 길더라고요. 너가 장난치는 거 아니면 우리 그냥 접고 집에 가자. 야, 찝찝하다. 찝찝하긴 뭐가 찝찝해? 뭐 귀신? 아, 가 그냥 나 혼자 할게. 아휴, 진짜. 아, 겁은 많아갖고 진짜. 지호만 두고 갈 수는 없고 뭐 결국 내일 날 밝거든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사방은 이미 깜깜해졌죠. 민호는 먼저 잠들고 지호와 저 둘만 깨어 있었죠. 매운탕을 너무 짜게 먹었나? 야, 넌 괜찮아? 지호가 목이 튼 다음에 갑자기 물을 찾더라고요. 그리곤 페트병 하나를 수만 번 쉬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지호는 또다시 목이 탄다며 물을 찾았어요. 그때부터 한 병, 다시 또 한 병. 물이란 물은 모조리 동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상하다. 야, 천천히 좀 마셔. 물 마시다 체하겠다. 야, 괜찮아? 현중아, 물 더 없어? 안 시원한 거 있긴 한데 갖다 줄게. 목이 다 죽을 것 같다며 다시 또 물을 찾았습니다. 일단 얘부터 살려야지 싶어 텐트에서 물을 챙겨 나왔죠. 그런데 야, 지호야. 그 잠깐 사이 어디 갔지? 지호가 사라진 겁니다. 어디 갔어 밤에? 야, 지호야. 김지호. 근데 그때
지호가 깜깜한 계곡 한가운데서 허겁지겁 손으로 계곡물을 펌하시다가 야 김주호, 거기서 뭐해? 빨리 나와. 갑자기 물 아래로 머리를 푹 쳐박았습니다. 야 지호야. 야 지호야. 야 김주호 일어나. 정신 차려. 야 김주호. 그런데 아무리 당겨도 지호가 물속에서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지호의 머리를 당겼습니다. 야 괜찮아? 야 괜찮아? 근데 그 순간 야 지호. 까만 수초 같은 게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까만 수초 아래로 새파랗게 찔린 여자 얼굴이 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호야. 수초가 아니라 야 지호 정신 차려. 여자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지호야. 야 지호 나가야 돼. 지호야. 아 빨리 정신 차리라고. 야 지호야. 야 지호. 눈앞의 광경에 머리가 새하얘지던 그때 현종아, 정신 차려. 지호 저러다 죽어. 민우와 저는 지호를 물 밖으로 끌어내 그때부터 무작정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렸죠. 그렇게 한참 달리다가 앞서 뛰던 지호가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호가 좀 이상했어요. 몸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땀? 지호가 절 향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절 보는 얼굴이 물속에서 본 그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지호 말도 안 돼. 귀신이랑 달렸어. 민호와 전 무작정 반대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너무 무서웠죠. 그때 등 뒤에서 털썩 뭔가 떨어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심스레 그 뒤를 싹 돌아봤더니 지호가 새파랗게 찔린 채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119를 불렀죠. 지호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어요. 다행히 무사히 회복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야, 내가 장담하는데 다시는 바다, 물가, 계곡 절대 안 간다, 진짜. 그래도 그날 이후로는 뭐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생수가 계곡물보단 맛있다. 아, 그때 계곡에서 물 되게 많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목이 타지? 다음 날 아침부터 지호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지호가 아니었어요. 현종아, 지호가, 우리 지호가. 지난밤 지호는 저와 헤어지고 집방에서 잠든 사이 익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집에서? 이게 방에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밥 먹고 공부하다가 잠들었는데 바로 죽은 거래요. 집에 들어가지고 부검을 해봤는데
그 사인이 있어야였대요. 그게 물을 이제 조금 삼켰는데 그게 폐로 넘어가다가 자는 동안 익사를 한 거래요. 그런 상황을 말원 익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물 때문인가? 귀신 이제 방해를 했으니까 그 귀신이 저주를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호가 물에 던졌던 돌 하나가 비극의 시작이었던 걸까요? 그날 계곡에서 지호의 마지막은 살려줘. 이미 정해졌던 걸까요? 때는 2003년. 제가 살던 동네는 이름에 물 숫자가 들어갈 만큼 시원하고 맑은 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동네 하천에 피서객들이 잔뜩 몰려들었죠. 그리고 한바탕 여름 성수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저와 친구들의 특별한 성수기가 시작됐습니다. 야, 채아른 찾았어? 아, 빨리빨리 나와봐. 아 기다려봐 좀 다 찾았어. 친구의 재촉에 저는 물속에서 고개를 들면서 신나게 외쳤어요. 아싸, 500원! 아싸, 500원! 야, 얼마 봤어? 야, 됐다, 많아. 더 찾자, 더. 피서철에 사람들이 물속에다 100원, 500원짜리 동전들을 흘리고 가는데 그걸 주워서 군것질하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너무 잘한다. 너무 이거를. 순수하다. 늘 잘하는 거죠. 아, 진짜 500원 대박이지 않아? 그니까. 진짜. 그렇게 동전을 줍고 또 줍고 바닥만 보고 가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어떡해. 엄마가 여긴 얼씬도 하지 말랬는데. 눈앞에 빨간 글씨로 위험구역이라는 경고문이 보였습니다. 가만두지. 그곳은 해마다 사람이 꼭 한두 명씩 빠져 죽는 우리 동네 하천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어른들 말로는 이상하게 그곳만 물살이 엄청나게 세고 소용돌이가 친다는데 겁이 난다기보단 괜한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사고 나는 거야. 이래서 사고 나는 거야. 좀만 더 가볼까?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는데 야! 야! 죽고 싶냐? 저리 안 꺼져? 저희를 향해 돌을 던지며 다가오는 남자들. 그 정체를 확인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야? 그 사람들은 바로 동네에서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불량배 오빠들이었거든요. 꼭 있어. 이런 데 있어요. 맞아. 피서지.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처럼 몰려다니면서 툭하면 저랑 친구들한테 시비를 걸고 돈을 빼앗기까지 했어요. 어떡해. 잘못 걸렸다. 잔뜩 겁을 먹고 친구 손만 붙잡고 있는데 한 대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야, 나와봐. 불량배 우두머리인 태호 오빠가 야, 한 번만 더 여기서 알짱거리면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리곤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위험구역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남겨두고 혼자 저 높은 절벽까지 올라가더니 나 갔다 온다. 그대로 시커먼 강물 속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수십 명이나 빠져 죽은 곳인데 거길 겁도 없이 제 발로 뛰어든 거예요. 저리 없는 애들이야. 그리고 잠시 후 태호 오빠가 다시 고개를 내밀었을 땐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아주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오빠의 뒤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속에 있었던 거야. 저 여자는 누구야? 언제부터 있었지? 자세히 봤더니 어디에 부딪힌 건지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또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뒤덮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피가. 진짜? 어디? 태호 오빠 뒤에 있잖아. 누가 있다는 거야? 저 오빠 혼자잖아. 아, 저기 있잖아, 저기. 어디? 손으로 가리켰지만 친구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며 두리번거렸습니다. 보이면. 어느새 그 여자가 제 발밑까지 다가와서 피가 줄줄 흐르는 눈을 치켜뜨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도 잘 못 쉬겠고. 아름아, 아 너 왜 그래 진짜? 그런데 그때 물속에서 태호 오빠가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여자 어디 갔지? 아니면 귀신인가? 맨 처음 봤을 때 귀신이라고 생각은 못했고 너무 사람 같았었거든요. 눈이랑 코밖에 안 보인 상태로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 게 오빠의 일행 같아 보였었거든요. 겁이 나서 급히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는데 엄마가 초조한 얼굴로 골목을 왔다 갔다 서성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저를 보자마자 학교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 아파! 갑자기 왜 이래? 진짜 혹시나 너한테도 무슨 일 난 줄 알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알아? 멋있었나 보다. 아이 글쎄 저기 세탁소 집 딸 미영이가 실종됐대. 고등학생인 미영 언니는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독서실에 갔다가 그 길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엄마는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면서 학교가 끝나면 딴 길로 새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학교가 끝나고 세정이와 또다시 하천으로 놀러 갔습니다. 세정이가 가져온 족대로 동전을 건질 생각에 신이 나 있었죠. 대박! 천 원이야! 야, 천 원! 야, 대박! 그렇게 정신없이 물속을 누비다 주위를 둘러보자 또 위험구역 앞에 와버린 거예요. 왜 자꾸 저러 가는 거야? 게다가 그날은 저기 절벽 위에 무서운 태호 오빠까지 있었고요. 그럼 왜 거기 있는 거야? 있나 봐. 들키기 전에 얼른 돌아가야겠다. 살금살금 걸음을 옮기려는데 저 오빠 왜 저래? 태호 오빠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몸을 막 휘청거리는 거예요. 출렁이는 강물을 바라보다가 기다려. 좀 보러 갈게. 그러고는 그대로 꼬꾸라지듯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1분, 2분, 5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자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하지만 가까이서 봐도 강물은 그저 잠잠하기만 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주변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나온다. 물결이 출렁거리면서 사람의 뒤통수가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다.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시. 그 뒤통수가 천천히 저희 쪽으로 돌아서는데
그 여자 아니야? 그런데요, 그 여자가 물 위로 손을 쓱 내밀더니 저한테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발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흘렸다. 앞으로 또 앞으로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발을 내디딜 때 야, 최아름! 정신 차려! 친구 세정이가 제 옷을 세게 잡아당겼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빨리 나가자. 괜찮아? 빨리 가자. 그래. 당장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친구를 재촉하자 세정이가 물속에 잠긴 족대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족대 그물 안에 크고 까만 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안 돼. 봤어. 이게 뭐야? 족대 안에 들어있는 건 사람의 머리카락이었어요. 저희가 발견한 머리카락 때문에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혹시나 그 머리카락의 주인이 실종된 미영 언니가 아닐까 그럴 수 있지. 다들 불안해했어요. 곧바로 경찰 아저씨들과 동네 어른들이 하천을 수색했고 절벽 아래 깊은 물속에서 미영 언니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요, 물속에서 건져 올린 미영 언니 발목에 무거운 아령이 누가 한 거네. 엄마, 미쳤어. 밧줄로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잠겨 있는 나머지 밧줄을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당기자 또 한 구의 시신이 딸려 나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태호 오빠. 연쇄 살인이 일어난 거다. 아니다. 뭐 물귀신이 두 사람을 데려간 거다. 이렇게 마을이 술렁이는 가운데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경찰이 미영 언니가 실종되던 날 마지막 모습이 찍힌 CCTV를 발견한 겁니다. 그 영상 속에는 야, 미영아! 보고 싶었다, 야. 나 좋아하잖아.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언니 주변을 서성이는 태호 오빠가 찍혀 있었어요. 수상했어. 혼자서 미영 언니를 좋아했던 태호 오빠는 그날도 독서실까지 쫓아가 언니를 괴롭혔어요. 겁에 질린 언니는 도망갔고 쳤나? 그 뒤를 쫓아가다가 그만 오토바이로 치고 만 거예요. 술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라도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태호 오빠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언니를 하천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물속에 잠겨 떠오르지 못하게 아령을 매달아 산채로 강물에 던진 거예요. 왜 이렇게 못됐냐. 그리고 그날 이후 나 갔다 온다. 시신이 잘 가라앉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물속으로 다이빙을 한 게 아닐까 경찰은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면 저는 문득 이런 의심이 들어요. 다이빙을 할 때마다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기다려. 또 보러 갈게. 아련한 말을 남기던 태호 오빠.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미영 언니의 시신을 보며 혼자만의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었을까요? 무서워. 더 무서워. 도킹이야. 그 끔찍한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결국 죽고 만 건 아닐까요? 새까만 강물을 바라볼 때면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2011년 2월 15일) 화요일, 야근을 마친 지희 씨가 직접 차를 몰아 퇴근을 하던 길이었어요. 산과 산 사이에 굽이굽이 돌아가는 어둑한 시골 도로였는데, 그날따라 길에 안개가 너무 자욱한 거예요. 차 정면, 옆면 할 것 없이 보이는 건 오로지 희뿌연 안개뿐이었대요. 지희 씨는 내비게이션에 기대서 느릿느릿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뭔가 길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분명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좁다란 흙길로 길이 바뀐 겁니다. 잘못 들었나 보다. 분명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맞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너무 이상했죠. 그러던 그때였어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내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하라는 안내, 핸들을 왼쪽으로 확 돌렸는데 뭐가 보였나? 차 바로 앞에 누가 있어? 새까만 물이 찰랑거리는. 우와! 잘못. 큰일 날 뻔했다. 끊어진 길의 바로 앞은 수심을 알 수 없는 깊고 까만 저수지였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류가 있어. 사방엔 불빛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 덜컥 겁이 차오른 지혜 씨는 일단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후진길로 안 보이잖아. 안개가 자욱한 그 길을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직진입니다. 직진입니다. 자꾸 내비게이션이 저수지 쪽으로 직진을 하라고 하면 애써 무시하고 아니야, 후진해서 나가야지. 후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기분이 오싹해진 지희 씨는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 내비게이션을 꺼버렸어요. 잘했어. 어느덧 저수지 쪽을 벗어나서 주위를 살피며 다행이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던 지희 씨. 그 순간 지희 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주변을 둘러봤죠. 그랬더니 익숙한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제야 지희 씨는 살았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어요. 다시 운전대를 잡은 지희 씨는 무서웠기 때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방금 죽을 뻔했어, 엄마. 아유 뭐야? 아니, 내비 따라갔는데 무슨 바로 저수지가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어, 그니까 엄마가 전부터 그쪽 길로 다니지 말랬잖아. 엄마,
나 무서우니까 우리 다른 얘기하자. 아, 그 엄마 모임은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지. 아, 오늘 덕종이 엄마가 한턱 쐈다? 덕종이가 첫 월급 탔다고 용돈을 줬대나 뭘 해나 아주 얼마나 신나하던지. 에이. 순간 지희 씨는 머리가 핑 도는 기분이었어요. 이거 왜? 엄마, 무슨 소리야? 덕종이 엄마라니. 덕종이 엄마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이거 사연 뭐야?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엄마가 아니야? 엄마, 핸드폰 화면 속 통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이어지고 있었죠. 뭐야? 뭐야? 엄마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갑자기 이상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자 깜짝 놀란 지희 씨는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엄마. 전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무슨 일 있어? 왜 내비대로 안 갔어? 귀신이 웬 낯선 여자의 섬뜩한 목소리에 지희 씨는 통화 종료 버튼을 마구마구 눌렀어요. 눈물 나나 지금. 왜 내비대로 가지 않았냐니. 내비대로 갔다간 저수지에 빠져 그렇지. 죽으라는 건데. 그런데 엄마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것. 지희 씨는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수신 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상단에 서비스 불가 표시가 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데 없는데. 근데 어떻게 전화가 와? 지희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서 던져버렸어요. 다행히도 더 이상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희 씨는 겨우 집에 도착할 수 다행이다, 있었어요. 다행이다. 그 핸드폰이 어리 빠진 지희 씨 모습에 놀라 자초지종을 물은 엄마. 엄마. 그런데 엄마는 자기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건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진짜 뭐에 홀렸었나 보다. 절대 그 산길로 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지희 씨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월 22일 화요일 그 산길을 피해서 21번 국도를 지나 퇴근을 하던 지희 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 피해서 갔는데? 지희 씨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의 중환자실. 아이고 내 새끼. 영영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엄마가 퉁퉁 부은 눈으로 지희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엄마 말이 지희 씨가 이틀째 혼수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건 분명 2월 22일이었는데 오늘의 날짜는 뭐야? 이상하네? 왜 시간이 거꾸로 갔지? 의아해하는 지희 씨에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지희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 22일이 아니라 2월
5일. 그때? 그러니까 저수지에 저수지 빠질 그날이야, 뻔했던 그날. 바로 그날. 어. 흙길을 빠져나와서 아스팔트 도로에 접어든 그때 왜 내비대로 안 갔어? 역주행해오던 차와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 차도 안 내리자게 받아줄 수 있어. 다행히 머리에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는 것 말고는 크게 부러지거나 다친 곳은 없었고 큰 사고에 임한하면 천운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희 씨와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럼 22일은 뭐야? 며칠 뒤에 지희 씨는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어요. 약 기운에 취해서 잠이 들었던 지희 씨. 갑자기 팔 위로 차가운 감촉이 느껴져 슬쩍 눈을 떴어요. 간호사더라고요. 좀 이상한 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 옆에 가만히 서 있는 느낌인 거예요. 고개를 살짝 들어서 간호사가 서 있는 쪽을 내려다봤어요. 살점이 썩어 들어가 거무 튀튀한 색을 띤 맨발의 발을 내가 왜 죽었는지 말해줄까? 그 목소리는 저수지에 빠질 뻔했던 그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던 그 여자. 우와, 바로 그 여자 목소리였어요. 너무 강력하다. 아이고 내 새끼 영영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괜찮아? 그 옆엔 엄마가 또 퉁퉁 부은 눈으로 지희 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뭐야 이거? 뭐야?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지희 씨가 눈을 뜬 곳은 다시 중환자실. 의아한 마음에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는데 그러고 보니 퉁퉁 부은 엄마의 얼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게 며칠 전에 겪었던 일과 똑같았어요. 눈앞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데 지희 씨를 내려다보는 엄마의 뒤로 그 피팔선 두 눈의 여자가 지희 씨를 향해 씩 웃고 있는 겁니다. 지희 씨는 기절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된 지희 씨는 곧장 엄마와 함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무당이 지희 씨를 보자마자 둘이 들어오네 이러는 거예요. 저수지에 빠질 뻔한 일이며 교통사고며 그간의 사정을 모두 설명하자 무당이 한숨을 푹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수지네 저수지. 거기서 여자가 붙었어. 지금 자기 머리카락 끝에 그 여자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 무슨 말이야? 결국 지희 씨는 물에 빠질 뻔한 그 저수지를 다시 찾았어요.
그곳에서 여자를 떼어내고 달래는 굿을 하고 나서야 그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지희 씨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지희 씨는 10년이 지난 아이고. 지금도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안개 낀 흙길, 저수지, 이상한 전화와 교통사고.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이었던 걸까요?